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영의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는 치과의 작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보험 진료가 많은 치과는 경기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광고나 뭔가 획기적인 노하우를 갈망하지요. 10이라는 인풋이 들어와서 50, 100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쉽지만 대부분 그런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 보면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파헤쳐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방법과 디테일을 어떻게 시스템화 시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고객과 의료진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치료 중 하나입니다. 치과 원장님께 물어보면 돈 안 되고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면 임플란트 하나를 더 심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치위생사가 하기에 특별히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자에게 물어보면 스케일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귀찮고 하고 나면 시리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케일링이 돈이 된다면 환자를 유입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수입니다. 스케일링을 그저 스케일링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치과가 잘 되려면 당연히 환자들에게 잘한다, 친절하다 등의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그런데 치과에서 큰 치료 중 하나인 임플란트를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수가가 엄청 저렴한데 별 문제 없이 치료를 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환자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얼마나 잘 심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반면 스케일링은 전혀 다르죠.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얼마나 안 아프게 하는지 환자는 너무나 다양하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곤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아프다, 시원하다 등 말이죠. 그것이 옳든 그렇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개인적인 느낌에 따라 바뀌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스케일링에서 만족하면 다른 모든 치료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아보고 만족한 환자들이 실제 어떻게 말할까요? 이 병원은 스케일링을 안 아프게 해줬다. 다른 곳은 금방 끝났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꼼꼼하게 해줬다. 다 하고 나니 이런저런 설명도 친절하게 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자야, 기술자.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는 환자는 끝나고 나면 대부분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케일링을 잘 받지 않는 환자는 시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안 아프게 해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카인 같은 가글 마취를 먼저 시행한 후 스케일링을 시작하고, 다른 하나는 미리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게 뭐가 방법이냐고요?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 앞에는 몇 가지 부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치석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어서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집중 치료를 하다 보면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받고 나면 부었던 잇몸도 가라앉고 아주 깨끗한 구강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번부터는 거의 통증 없이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안 아프고 꼼꼼하게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또 다른 표현 방법을 한번 볼까요? 밥을 먹고 밥그릇을 빨리 씻으면 붙어있던 밥풀이 쉽게 제거가 되지만 안 씻고 오래 두면 설거지할 때 잘 눌러붙어서 안 떨어지듯이 치석도 오래되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두면 잇몸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 잇몸을 망치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안 아프고 꼼꼼하게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는 자신의 통증이 잘 치료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차별성은 이렇게 별일도 아니고 사실 크게 어렵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각을 마취를, 심리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하지만 환자를 이해하는 멘트로 안심을 시키는 것이 바로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치과는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멘트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안 아프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스케일링을 할 때 몇 분 정도 하시나요? 원장님과의 접점은 몇 번 있나요? 그리고 언제 있는가요? 스케일링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면 그건 곧 시스템이 되고, 이런 방식의 사고가 많아지면 모든 영역에서 남들보다 우월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치석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경우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2회에 걸쳐서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멘트 꼭 하시고요. 환자는 덜 불편하고 꼼꼼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치과에서도 치아 타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경쟁 업체와의 차별성, 제품의 차별성으로 더욱 눈에 띄어야 합니다. 올리원과 베스트는 누구나 원하는 방법이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새가 바로 차별성이지요. 차별성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효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록 큰돈이 되지 않는 치료이지만 그 틈새를 잘 공략한다면 내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모든 영역을 다시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스케일링만으로 월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의 매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말이죠. 쉬워 보이도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깊은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건드려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간절하고 열정적인 분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빗이었습니다.